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인입니다. 오늘은 평생학교 마지막 시간으로 피부 장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장벽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장벽은 영어로 스킨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스킨, 피부, 베리어, 보호 장벽, 말 그대로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입니다. 요즘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졌는데요. 이 피부 장벽은 우리 몸 전체, 전신에 다 있는데 특히 피부층에서는 각질층, 그러니까 피부의 가장 표면에 있습니다. 피부가 표피와 진피로 나뉘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은 5가지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5가지 층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각질층이고 여기 있는 각질층에는 각질 세포가 약 15층에서 20층 정도로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각질 세포들 사이에는 시멘트처럼 잘 발려져 있는 지질 장벽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질 세포와 각질 세포 사이에 시멘트처럼 잘 발려져 있는 지질 장벽까지를 포함해서 이 구조를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부 장벽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피부 장벽을 어떻게 복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의 pH, 약산성을 유지를 하고, 두 번째는 염증을 완화하고, 세 번째는 지질 장벽 성분을 공급해주고, 네 번째는 지질 장벽을 재구성해주고, 5번째는 칼슘 킬레이션입니다. 먼저 피부 약산성을 유지를 해주고 지질 성분을 공급해주는 것, 여기까지가 화장품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로 염증을 완화해 주는 것이 피부과 진료 영역이고 지질 장벽 재구성과 칼슘 킬레이션이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관리, 즉 메디컬 스킨케어의 영역입니다.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벼락 구조 중에서 벽돌에 해당하는 각질 세포는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벽돌 사이의 시멘트, 즉 지질 장벽도 물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지질 장벽을 매일매일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질 장벽을 보충할 때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질 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3가지 성분을 넣어주는 것인데 그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요즘 흔히 줄여서 세콜지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 하나만 바르거나 아니면 3개를 모두 바르지만 비율이 잘못돼서 양을 적게 바르거나 비율이 안 맞게 되면 오히려 장벽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으로 세콜지의 비율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지성 피부인 사람이 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여드름 같은 염증이 악화된다거나 피부가 자극이 돼서 화끈거리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콜지 중에 세라마이드의 비율이 높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지질 장벽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이루는 성분을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질 장벽은 층층이 쌓여있는 층판 구조, 즉 라멜라 구조라고 하는데 이 라멜라 구조의 세콜지를 발라주어야 우리 피부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지질 장벽으로 생리적으로 피부 장벽처럼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과 유사하게 우리 피부에 있는 지질 장벽과 가장 유사하게 우리 몸의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습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보습제는 우리가 MD 크림이라고 부르는 메디컬 디바이스 크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는 병의원 전용 보습 크림을 말하는데요. 피부 장벽의 손상이 아주 심한 상태, 그러니까 물만 닿아도 따가워요, 붉어져요 하는 분들은 가벼운 물세안과 함께 MD 크림 단독으로 약 2주에서 4주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앞선 시간에 제가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도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최근에 화장품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나오고 그 안에는
우리가 뭐 피부에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피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부 장벽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써보시는 게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 장벽의 손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색소 침착을 해결하기 위한 하이드로퀴논 제품의 레티노이드 제품이나 나야신 아마이드 많이 고농도로 들어간 제품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따가운 증상과 함께 피부가 붉어지고 알러지도 생기고 심하면 염증도 생겨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병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선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발라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시고 오히려 간단하게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저자극성의 향도 없고 pH도 약산성, 우리 몸의 정상 피부 pH가 유사한 약산성의 제품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피부 염증의 제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부 염증의 원인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에 있는 모낭충, 또 피부 상재균 등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춘기, 갱년기 등의 몸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나 불균형적인 식사에 의한 피지의 이상 과다 또는 피지의 변형이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안이나 면도 같은 물리적 자극을 주는 습관이 있고, 네 번째로는 접촉 또는 환경적인 노출로 인한 알러지 반응,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신경 염증에 의해 염증이 일어나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낄 시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염증의 원인을 찾고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후에 장벽이 조금 튼튼해져서 염증이 완화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피부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은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인데 이것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펠라그라라고 하여서 정신 이상, 피부염, 설사를 일으키게 되고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프리머처 에이징까지 생기게 됩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도 좋아지지만 여드름 자국, 또 여드름 자국에 의해 생기는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2% 혹은 4%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줄기세포 추출 화장품이랑 같이 바르게 되면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 이상 고농도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농도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바를수록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바르다 보면 적응이 돼서 붉어지는 게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농도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발랐을 때 장기간 썼는데도 계속해서 붉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사용은 중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5가지 원칙 중에 염증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증을 제거하려면 염증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하므로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건 염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고요.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린 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예방을 하는 것이 이 질환에 대한 대처법이 되겠는데요.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햇빛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UVB 같은 경우는 SPF 50 이상, 자외선 UVA 같은 경우는 PA4 포지티브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자주 바르면서 사용을 해주시고,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챙이 긴 모자나 팔토시나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 섭취에 의한 특이한 표고버섯이나 레몬 같은 이제 식품에 의한 식물성 광피부염 같은 경우도 해당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